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졸리기는 한데 좀처럼 깊이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몇 번씩 깨다가 결국 아침이 되어 머리가 멍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날들이 점점 늘어나는 느낌 말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고 약을 먹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는 몸과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바로 그 상태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불면증 진단이나 수면제 이야기가 아니라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한 가지 식습관이 어떻게 잠의 질을 무너뜨리고 뇌 회복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중심에 바로 과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과일을 생각하면 상쾌함과 가벼움을 떠올립니다. 저녁에 과일 조금 먹는 건 부담도 없고 오히려 몸에 좋을 거라고 믿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를 차분히 살펴보면 이 믿음은 60대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할 과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와 노폐물을 정리하고 기억을 재배치하며 다음 날을 버틸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특히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 뇌 안에서는 스스로를 청소하는 과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방해받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기억력 저하와 아침의 피로함입니다. 문제는 60대 이후 이 깊은 잠에 들어가는 능력 자체가 점점 약해진다는 점이며 여기에 특정 음식이 더해지면 뇌는 회복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밤을 보내게 됩니다. 과일에는 자연당이 들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 당은 활동량이 많은 몸에서 빠르게 소비되며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면서 이 당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에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미묘하게 흔들리게 되고 이 변화는 눈에 띄는 증상 없이도 뇌를 각성 상태에 머물게 만듭니다. 몸은 누워 있지만 뇌는 완전히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야간 미세 각성 상태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잠을 반복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본인은 충분히 잤다고 느껴도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고 낮 동안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분들이 이 원인을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만 돌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도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는 저녁 식습관이 수면 구조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달콤한 과일은 뇌에 짧은 쾌감을 주는 대신 수면 호르몬 분비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할 멜라토닌 분비가 당 대사 신호와 겹치면서 지연되고 그 결과 잠은 들었지만 깊어지지 않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이 과정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만 이어져도 뇌는 만성적인 피로 상태에 들어가고 이 피로는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감정 기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 저하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과일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과일을 선택하느냐가 뇌의 회복 능력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아침과 저녁에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고 60대 이후에는 이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예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과일이 수면과 뇌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60대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의 공통된 특징을 먼저 짚고 이어서 밤잠을 방해하기 쉬운 과일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막연히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과일을 고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수면 문제는
단순히 잠이 주무시냐 못 주무시냐의 문제점이 아니라 잠이 얼마나 깊게 들어가서 뇌가 회복의 시간을 제대로 갖느냐의 문제이며, 이 과정은 생각보다 사소한 식습관 하나에 의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구를 살펴보면 노년기에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저녁 이후에도 당분이 있는 음식을 비교적 편안하게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과일은 가볍고 부담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가장 경계가 느슨해지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을 먼저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밤잠을 방해하는 과일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둘째, 뇌를 각성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자극하며, 셋째, 소화 과정에서 위장과 뇌에 동시에 부담을 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을 머릿속에 두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과일들을 들어보시면 왜 어떤 과일은 밤에 특히 문제가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밤 시간에 가장 많은 분들이 무심코 선택하는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된다는 이미지 때문에 저녁이나 잠들기 전 간식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지만, 바로 이 점이 60대 이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자연당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들어있고, 이 당분은 섭취 후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되며 뇌에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낮에는 활동에 도움이 되지만 밤에는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면서 혈당이 천천히 떨어지지 못하고 미묘하게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몸은 쉬려고 하지만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잠은 들었지만 깊은 수면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자주 뒤척이거나 새벽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지는 현상이 반복되며, 아침에는 충분히 잤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단맛이 강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분의 농도가 높은 과일에 속하며, 특히 여러 알을 한 번에 먹게 되는 특성상 섭취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에 포도를 섭취하면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이 오르면서 뇌는 각성 신호를 받게 되고, 이 신호는 수면 호르몬 분비 리듬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잠자리에 들었을 때 졸리기는 하지만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맑아지지 않는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밤에 충분한 정리를 하지 못하고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정보가 그대로 남아 다음 날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밤에 특히 주의해야 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하고 향이 강해 만족감을 주는 과일이지만 바로 그 달콤함이 문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망고에 들어있는 당분은 뇌의 보상 회로를 강하게 자극하는 편에 속하며, 이 자극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뇌를 흥분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흥분 상태는 밤에 진정되어야 할 신경계의 흐름과 맞지 않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예전보다 쉽게 깨지기 때문에 이런 자극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잠든 뒤에도 꿈이 많아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과일이 바로 감입니다. 감은 계절 과일로 인식되어 저녁 식사 후 디저트처럼 먹는 경우가 많지만, 감의 단맛과 질감은 소화 과정에서 위장을 오래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밤 시간에 위장이 계속 활동하게 되면 뇌는 완전히 휴식 모드로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깊은 수면 단계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과 뇌의 연결 신호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런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의 공통점은 밤에 섭취했을 때 뇌를 쉬게 하기보다는 은근히 깨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며, 문제는 이 반응이 즉각적인 통증이나 불편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면이 나빠졌을 때 먼저 수면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앞서 저녁 식탁과 간식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밤에는 과일을 전혀 먹지 말아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잘 고른 과일은 60대 이후 무너지기 쉬운 수면 리듬과 뇌 회복 과정을 부드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이라는 범주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성격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밤에 도움이 되는 과일에는 몇 가지 분명한 공통 조건이 있는데, 첫째, 혈당을 급격히 흔들지 않고, 둘째, 신경계를 흥분시키지 않으며, 셋째, 소화 과정에서 몸을 각성 상태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과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이 과일들은 밤에 먹어도 뇌가 쉬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달콤한 맛이 있지만 혈당 반응이 비교적 완만하고 무엇보다 수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리에는 멜라토닌 생성에 관여하는 성분이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밤 시간에 소량을 섭취했을 때 수면 리듬을 크게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잠드는 시간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 자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보조 자극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수면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수 있는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의외로 밤 시간에 잘 맞는 과일 중 하나로 과도한 단맛이 없고 소화 부담이 비교적 적으며 뇌를 흥분시키는 자극이 강하지 않은 편입니다. 키위에 들어있는 특정 미량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은 신경계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수면의 질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키위 섭취가 잠드는 시간과 깊은 잠의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양이 중요합니다. 키위 한두 개 이상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은 밤 시간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으로 천천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뇌 회복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낮에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소량이라면 밤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강점은 뇌에 부담을 주는 자극 없이 항산화 성분을 공급한다는 점이며 이 성분들은 낮 동안 쌓인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수면 중 뇌 회복 환경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도 기준은 소량입니다. 한 줌 정도의 블루베리만으로도 충분하며 그 이상은 밤 시간대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높고 자극적인 단맛이 강하지 않아 위장과 뇌에 동시에 부담을 주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특히 밤에 입이 마르거나 답답한 느낌 때문에 잠들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배의 수분감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과도한 당 자극 없이도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의 공통점은 밤에 뇌를 깨우기보다는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며 그 효과는 과일 자체보다도 섭취량과 시간대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먹는 과일은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뇌와 몸을 진정시키는 보조 역할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접시 가득 과일을 드시는 것은 어떤 과일이든 추천되지 않으며 가능하다면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 이전에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수면 리듬을 지키는 데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밤에 과일을 볼 때 단순히 달고 상큼한지를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이 과일이 지금 내 뇌를 쉬게 할지,
아니면 다시 깨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어떤 과일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60대 이후 수면과 뇌 건강을 관리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을 위해 혈당을 활용하고 밤에는 회복을 위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표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흐트러지게 됩니다. 특히 내는 시간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오전에 들어왔을 때와 저녁에 들어왔을 때 전혀 다른 신호로 받아들이며 이 차이는 수면의 깊이와 다음 날의 정신 맑음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과일은 이 시간표를 시험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자연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볍게 여겨지지만 뇌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에너지 신호이며 이 신호가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 뇌는 쉬어야 할지 깨어 있어야 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과일을 먹기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간대는 오전과 이른 오후입니다. 이 시간에는 뇌와 몸이 이미 활동 모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일의 당분이 에너지로 쓰이기 쉽고 수면 리듬을 건드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나 점심 이후에 소량의 과일을 섭취하면 뇌는 이를 연료로 받아들이고 낮 동안의 집중력과 기분 안정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의 과일은 뇌 회복을 방해하기보다는 하루 리듬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장 문제가 되기 쉬운 시간대는 저녁 식사 이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이때 뇌는 서서히 활동을 줄이고 휴식 모드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 순간에 당분 신호가 들어오면 뇌는 다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겉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고 가볍게 먹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뇌 속에서는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지며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준비 과정이 지연됩니다. 이 지연이 반복되면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자주 깨는 패턴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를 일찍 했으니 과일 정도는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뇌의 시계는 식사 간격보다는 하루 전체 리듬과 마지막 에너지 신호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즉 저녁 6시에 식사를 했더라도 밤 9시에 과일을 먹으면 뇌는 그 9시를 다시 활동 시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또렷한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과일을 단독으로 먹느냐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과일을 단독으로 먹을 경우 당분 흡수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며 뇌에 전달되는 자극도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과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복 상태에서 먹기보다는 식사와 충분한 간격을 두거나 아주 소량만 천천히 먹는 방식이 그나마 수면 리듬에 부담을 덜 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을 주스나 갈아서 섭취하는 방식은 밤 시간에는 특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씹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당분이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뇌는 갑작스러운 에너지 유입으로 더 강하게 각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이 안 올 때 과일이나 음료를 찾지만 실제로는 그 선택이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뇌 피로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일수록 음식보다 먼저 시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오셨다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의 감각이 남아 있을 겁니다. 과일이 더 이상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몸 상태와 하루의 시간 흐름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감각 말입니다. 60대 이후의 수면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오래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쉬었는지가 중요해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은지 몸이 가벼운지가 하루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거창한 치료나 약보다도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과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일을 먹느냐보다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내가 회복할 시간을 허락하느냐, 아니면 빼앗느냐를 가르게 됩니다. 밤마다 무심코 집어들던 과일. 한 조각이 사실은 뇌를 깨우는 신호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약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연구를 살펴보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상당수는 생활 리듬의 붕괴이며, 특히 저녁 시간대의 식습관은 뇌가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과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겨야 하며, 밤에 과일을 낮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수면과 뇌 피로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원칙을 적용한 분들 중에는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다는 분도 계시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는 분도 있으며, 아침에 머리가 덜 멍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변화는 단기간에 극적인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제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밤에 먹던 과일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아침이나 점심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냉장고를 열 때 예전과는 다른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일이 내 몸에 좋으냐가 아니라, 이 과일을 지금 먹는 것이 내 뇌에게도 좋은 선택이냐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쌓이면 밤은 조금씩 깊어지고, 아침은 조금씩 맑아지며 하루 전체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국 남은 삶의 선명도로 이어집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오늘 밤만이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 과일을 잠시 내려놓고 대신 몸과 뇌가 조용히 쉬어갈 시간을 허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의 느낌이 오늘과 다르다면 그 경험 자체가 이미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밤잠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 내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밤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약이나 치료가 아닌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과학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관심은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바꿔보고 싶은 한 가지를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밤 과일을 아침으로 옮기겠습니다. 나는 잠들기 전 간식을 줄이겠습니다. 이런 다짐 하나가 몸과 뇌에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다시 깊어지고 아침이 맑아지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